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전 7시 3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일단 요 전에 새벽에 그 FOMC 회의가 있었죠. 금리를 예상대로 75bp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7월, 8월도 50에서 75bp는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이미 지금 이 모든 것을 선방영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75bp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FOMC에서 50bp까지 올린다고 했다가 지난 회의 때 그러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시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좀 이렇게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금리였죠.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 시대, 이렇게 코로나 때 이런 시대를 이뤄오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는 한 1.7% 금리가 기준금리가 1.7%, 그래서 내년에는 한 3.4 최대 꼭지가 한 4%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 정도 1.7에서 3%대 1%에서 3%대 정도를 유지한다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간다. 한 75pp에서 한 50bp? 이 정도 선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충격은 이제 이미 시장에서 예상해왔던 거고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영향은 이제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100bp 조금 더 더 크게 원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경기 소비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경기에 대한 견조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요것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출렁이면서 횡보와 이렇게 하락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일봉상 오늘의 이 양봉이 이렇게 해서 얘가 양봉으로 좀 여기까지 최소한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괜찮은 모양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이 양봉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양봉으로만 전환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 음봉이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양봉을 마감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를 한번 더 찌그러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그럴 수 있으므로 지금은 야 이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들어가기에는 되게 위험하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버틸 자신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이 모양이다.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으로 전환한다 라고 했으면 저는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의 여기에서 요 하락, 여기 지금 요 지점 있죠? 여기 횡보에서 내려왔던 이 하락에 한 여기라고 쳐야겠죠? 반 이상. 그럼 적어도 오늘 이 양봉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야 되냐? 적어도 25,500불까지는 올라갔어야,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한 방에 오늘 이 정도 올라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 약하긴 한데 적어도 그때 얘기한 32384 지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점이었죠.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 타점이 아니므로
기다려야 되고, 지금의 상황은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긴 힘들겠죠. 남은 시간 동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 이 모양을 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지금 구름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여기 이어지고 있고 기준선과 이게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 될 것인지 한 번 더 꽂고 갈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으로 안 좋다. 지금 들어가 봐야 뭐 단타로 그냥 뭐 깔짝깔짝 진짜 이걸 24시간 보는 사람들은 뭐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꼭대기에 물려 있고 어딘가에 물려 있고 알트들이 그리고 나는 지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단타로 들어가서 24시간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좀 미흡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횡보하겠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횡보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오늘 마감을 해버리면 아직 더 남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된 다음에 한 번 더 재차 얘가 내일이나 뭐 언제쯤 다시 한번 여기를 지금 20K 여기 최저점 여기가 최저점이 오늘 최저점을 찍었죠. 결국 22만 76불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하러 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양봉 그렇게 되려면 아예 여기를 2만 76불 자리를 세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를 음봉 마감을 해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최저점이 될 2만 76불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한 번 더 19,800불대 여기 있었죠.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2만 76불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가면 지금 여기서 매수한 분들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 좋게 만약에 2만 76불 정도에서 잡은 분들이 있다면 적당히 수익을 보면 뭐 익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뭐 나는 어찌됐거나 여기 19,000까지 내려가더라도 뭐 마이너스 얼마 안 되니까 난 계속 지금 나는 신경 안 쓸래. 여기서 매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뭐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뭐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어쩌면 이게 이제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한두 달 내에 수익을 볼 생각으로 지금 들어갔다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얘가 기준선과 전환선이 다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 3만불 32,384불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 타점으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얘도 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겠죠.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구름대 여전히 아래에 있고 여기 241선입니다. 여기는 단타 자리지 여기가 막 뭐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이 구름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여기도 아직 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지금은 아예 진짜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19,019K 정도 지점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일단 이렇게 연봉으로 봤을 때 제가 연봉으로 봤을 때 여기 5선 요선을 한번 찍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5선을 한번 찍었어요. 찍고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12년간 비트코인이 해왔던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5선을 한번 터치하거나 5선 근처 위에까지 이렇게 하고 얘도 한번 이렇게 터치해서 여기서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요것도 있지만 5선을 터치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연도에 양봉의 50%를 회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전년도에 50%를 회복하려면 얼마죠? 37,500불 지점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얘가 50%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려면 얘는 뭐 50%보다도 한참 위에 있었죠. 그리고 얘는 적어도 50% 정도 선에 있었고 그러면 얘도 만약에 이런 패턴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37,500불 위에서 연봉 마감을 해야겠죠. 연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그랬고 1년 동안 그 양봉이 이 음봉의 반 정도밖에 못 갔어요. 반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이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어요. 그럼 얘도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죠. 만약에 얘가 37,500불 이상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종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얘 고점이 여기가 69K였는데 얘의 그 지금 종가 얘의 종가가 얼마냐면 46,000불이었어요. 46,000불 대였거든요. 그러면 내년 2023년에도 이 정도를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가가 얼마였냐면 이때 올해 시가가 46,252불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 정도를 못 올라갔다라는 거니까 뭐 한 기껏해야 한 4만 불대 4만 불에서 4만 2천 불 정도에서 뭐 회복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째 그러니까 상승하고 2년째에 드디어 이제 이 종가를 이제 치고 올라가는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적어도 이 종가는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4년이나 돼야 적어도 여기는 얼마죠? 여기 얼마냐면 여기 48,000불. 예. 적어도 아이고 이거 왜 이래? 48,000불 48K 이상 올라가려면 24년 정도는 돼야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 캔들의 패턴에 근거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얘가 5선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려온 어떤 모양을 보아오면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 때 5선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50% 선을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하려면 회복한다고 한다면 37,500불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좋으면 37,500불 정도 되고 정말 얘가 미친 척하고 69K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이제 벗어나는 의외의 어떤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분기봉상, 지금 분기봉도 지금 딱 이렇게 찍었죠. 분기봉에서 얘가 20선을 터치했어요. 20선을 터치했으므로 얘가 좀 더 이제 말아 올려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말아 올려주면 7, 8, 9월 중에도 얘가 음봉으로 여기 한번 더 찍을지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얘가 쫙 말아 올려서 올라가지 않는 한은 7, 8, 9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한번 딱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는 다가왔다. 바닥을 이제 거의 바닥에라고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고 보여지긴 한다. 그러나 7, 8, 9 동안에 이 3개월 동안 만약에 얘가 횡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3개월 동안 횡보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2만 불인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얘가 계속 횡보를 한다. 별 지지부진하지 않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개월을 횡보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3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6월 말에 종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7월 달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리고 월봉상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월봉상 얘가 그 뭐죠? 3개, 음봉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뭐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 한 묶음이 더 나와서 여기가 너무 조금 먼 자리라 이렇게 해서 5묶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적어도 얘가 여기 요 지점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요 60선 지점을 일단은 터치했으므로 뭐 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월봉상 60을 비트코인이 먼저 월봉상 60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아직 월봉상 60선을 찍지 못했어요. 근데 나스닥도 아마 제 생각에는 월봉상 한 60선은 찍어야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오늘 단기적으로는 얘가 일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일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이 양봉이 그다지 뭐 상승을 향한 뭐 그런 양봉은 아니다. 다만 여기를 저점을 확인해주는 양봉일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므로 지금은 그런 정도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예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본 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내일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얘가 20선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 60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60선을 터치하든 이 120선을 터치하든 얘가 241선을 터치하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알트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비트가 지금 비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알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는 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얘가 이 정도 갖고는 불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도미넌스가 이 정도 내려오는 것 갖고는 아예 지금 얘가 뭐 간이 세미 뭐 불장이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껏해 한 요 정도 돌파했던 요 자리 정도까지만 얘가 또 이렇게 요 60선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알트들이 다시 빠지거나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어떻게 될지 아니면 같이 비트코인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얘가 그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트들이 지금 조금 회복을 지금 바닥에서 조금 회복하고 좀 매집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얘도 지금 바닥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가야 진짜로 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대로 쭉 올라가면 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내리꽂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V자 반등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뚝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바닥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쌍바닥을 찍거나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모양이 훨씬 좋다. 그 모양을 여러분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월봉인데 월봉상 60선을 한번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월봉상 그래요. 지금 일봉을 보니까 뭐 갭으로 하락하고 제가 요 하람이 패턴 나왔는데 갭으로 상승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바닥에서 하람이 패턴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람이 패턴은 제가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람이 패턴 캔들 모양이 나왔는데 이 모양이 나오고 나니까 갭으로 상승을 했죠. 요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상승할 거냐? 아니죠. 지금 뭐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 갭을 메꾸러 갔다가 일시적으로 메꾸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는 나스닥은 월봉상 얘도 비트코인처럼 월봉상 60선을 한번 찍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요때가 언제였냐면 요때였죠. 요때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ABC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번 내려오고 나서 이때는 여기 240선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까지는 너무 자리가 너무 낮고 이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까지 과연 내려올 것인가?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찍고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한 60선을 터치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좀 내려왔죠. 달러가 지금 이 안 좋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일봉상 안 좋은 음봉인데 뭐 일봉이기 때문에 조금 뭐 더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월봉상 여전히 얘가 양봉일 거예요. 월봉상 이렇게 양봉으로 이 음봉이 안 좋은 음봉이었는데 여기 근데 지금 이게 이 월봉이 만약에 밀려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이제 달러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월봉상으로도 요때에서 3봉을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너무 고점이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한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여기는 좀 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0년물도 지금 이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얘는 그래도 달러보다는 좀 낫죠. 얘가 만약에 요 5선을 지지받고 다시 말아 올리면 또 한 번 갈 수도 있겠죠. 10년물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FMC 오늘 새벽이었죠. FMC 회의를 계기로 해서 뭔가 시장에 약간 좀 변동이 이제 조금 안정감을 좀 뭐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전히 뭐 횡보하면서 출렁이 가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김푸도 보니까 김푸가 지금 이제 역푸가 일부 역푸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 지금 뭐 0. 몇 프로 1%대로 지금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거래소에서 아마 바닥에서 조금 매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들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푸도 가끔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특히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크립토 커런시 시장을 바라보는 제 기준은 뭐냐면 일단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저는 주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반드시 나스닥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쉬지 않고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이 크게 한번 와줘야 얘가 다시 확 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고평가되어 왔거나 아니면 너무 올랐던 그것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아직도 얘네들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건 뭐가 됐든 간에 얘네는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할지 뭐 PER도 보면은 상당히 뭐 아주 고배율도 아니고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약간 뭐 일부 뭐 그 기업들이 좀 실적이 저조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뭐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얘네들은 닷컴 버블 때 모든 그 시련을 다 통과하고 살아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더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투자와 이거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네들이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이 더불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기술의 진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기술적 어떤 그 진보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의 어떤 미래 가치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10년이 지난다면 지금의 자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ETF 뭐 현물 뭐 승인 ETF 현물 승인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에서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조금 어느 정도 이 횡보장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로 전환하다가 이런 어떤 호재들도 나오고 그래야 얘가 한번 쭉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여전히 매수 타이밍도 안 좋고 여전히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9월 달까지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길면 올해 뭐 내년까지도 얘가 상승을 해봐야 아까 얘기했지만 42K에서 뭐 48K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2024년 이후에는 더 69K 이상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은 아무리 이 시장이 주식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그렇게 막 근본 없이 막 확 올라갔다가 막 몇십만 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의 변동성은 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우상향해 나간다면 얘는 좀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크립토 커런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좀 더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얘를 가지고 단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지금의 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고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추세의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오고 파동상 그런 어떤 새로운 파동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지금 20K 때 잡았으면 지금 22K인데 막 아까워 막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초보인 겁니다. 예. 저도 물론이지만 이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막 혈안이 돼가지고 남들 막 수익 인증하는 거 막 지금 막 몇 억씩 막 인증한 거 보여주고 그러면 막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막 나도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장을 바라보면서 좀 공부해 나가면서 좀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가 알트코인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